앞서서 이제 부품의 응력 해석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조립품의 응력 해석, 즉 선형 정적 해석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브라켓 오른쪽 그림처럼 브라켓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요. 이 브라켓은 볼트 세트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이 브라켓들한테 하중이 부여가 되더라도 이 볼트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라는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브라켓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인장력이 가해질 때 두 부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안정계수는 1.5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가정으로 시뮬레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전에 파일을 먼저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열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지정을 했던 이 인벤터 시뮬레이션 언더바 SCK라는 프로젝트에 작업 폴더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서 스트레스 어널리시스.iam이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주도록 할게요.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델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모델 트리를 잠깐 살펴볼게요. 모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화면처럼 브라켓 두 개가 이렇게 맞대어 있고요. 이 브라켓들은 가운데 이 볼트 세트를 통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형상의 조립품을 가지고 응력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환경 탭에서 응력 해석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미리 진행을 했던 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고 새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학습 작성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립품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선형 정적 해석 진행을 할 거고요. 조립품 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라메트릭 칙수가 아니라 단일점으로 설계 목표가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강체 모드 탐지 및 제거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강체 모드 탐지 및 제거라는 항목을 체크를 했잖아요. 이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 경계 조건이 불확실해서 강체 모드를 유발을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강체 운동이 감지가 되면 보통 이 경우는 이제 구속 조건이 불충분한 경우에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강체 모드를 제거를 함으로써 구속 조건이 충분히 있지 않음에도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 조건이 좀 불완전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힘을 주었을 때 물체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 반력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해석 조건을 설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재질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재질을 지정을 해주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가정했던 부분 중에 볼트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 볼트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 볼트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볼트 연결 모델들은 필요 없거든요. 해석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볼트 연결 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 학습에서 제외 클릭을 해주시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볼트 연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서 불필요한 부품이나 관심 밖의 부품을 이렇게 최소화해서 해석의 로드를 줄이고 결과를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트 연결에 대한 부분을 해석에서 제외를 해줬고요. 이번에는 재질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패널에서 지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볼트 연결은 우리가 해석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브라켓 두 개에 대한 재질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원래 재질에 강제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인벤터 3D 모델링을 할 때 이미 재질에 강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재질이 아니라면 재지정 재질에서 재료를 새로 선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원래 재질인 강제로 진행을 할 거고 안정계수를 구할 때 항복 강도로 안정계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구속 조건을 지정을 해줄 건데 우리가 볼트로 이 브라켓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구속 조건을 안쪽 원통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볼트가 체결되는 4개의 원통면에 구속 조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클릭해 주시고 반대편 안쪽 원통면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4개의 면이 다 고정될 수 있도록 구속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중을 입력을 해줄 건데 양쪽 브라켓 면에 100N의 하중을 각각 입력을 해줄 거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브라켓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당겨질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브라켓은 Y 방향으로 당겨줄 거예요. 그래서 힘 클릭해 주시고 하중이 적용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화살표 방향을 잘 봐주세요. 봐주신 다음에 방향이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N 확인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클릭해주시고 화살표 마찬가지로 반전해주신 다음에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반전되신 걸 확인하시고 여기서 100N 동일하게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앞에 부품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가 메쉬 확인을 하고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잖아요. 근데 조립품의 해석을 할 때는 접촉 조건을 부여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릴 때 메쉬 연계법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이 하나가 하나의 부품,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브라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브라켓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인벤터 시뮬레이션에서 메쉬를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부품이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애초에 부품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던가 그런 경우는 인벤터에서 그 메쉬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립품의 경우에는 접촉 조건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왼쪽 브라켓과 오른쪽 브라켓이 맞닿는 면이 있죠. 이 면에 대해서 접촉 조건을 우리가 줘야 돼요. 우리가 접촉 조건을 주기 위해서 접촉 패널에서 자동 접촉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왼쪽 모형 트리에 접촉 조건 아래 항목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붙어있는 구조물의 접촉을 인식을 해줘요. 기본값은 접착으로 들어옵니다. 접착이라고 하면 분리도 없고 슬라이딩도 없고 이 두 부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 웰디드라고 해서 우리가 용접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접착 값이 기본값으로 들어와 있는데 접착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착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했을 때처럼 두 부품이 힘에 의해서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둘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접착 조건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분리 같은 경우는 분리와 그리고 미끄러짐 모두 다 허용이 되는 이런 자유로운 거듭 표현이 가능한 접촉 초기 상태입니다. 파트와 파트가 딱 붙긴 하지만 겹쳐질 수는 없겠죠. 모든 부품들이 이렇게 겹쳐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겹쳐지는 상태를 제외한 어떤 방향으로의 움직임도 모두 허용하는 완전 분리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분리 슬라이딩 없음 그리고 슬라이딩 분리 없음 이 두 가지를 조금 제일 헷갈려 하세요. 이 부분은 모델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브라켓의 경우에는 브라켓 끝단을 잡고 좌우로 100N만큼 당기는 시뮬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은 서로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슬라이딩 없음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 붙어있는 이 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있지만 수평 방향으로 얘가 미끄러지는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리는 되지만 슬라이딩은 없음이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이 접착되어 있는 면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움직임을 허용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 분리되어 있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딩 분리 없음이라는 접착 항목을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촉 조건이 지금 접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접착 항목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접촉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자동 접촉 편집이라는 메뉴창이 뜨고요. 접착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분리, 슬라이딩 없음. 접촉이 있는 면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는 분리를 허용을 하되 슬라이딩은 허용하지 않는
분리 슬라이딩 없음 항목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분리 슬라이딩 없음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메쉬 뷰를 클릭을 해서 메쉬가 어떻게 나눠질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메쉬 미리 보기를 통해서 메쉬를 봤는데 딱 봐도 메쉬가 너무 큰 것 같죠? 그래서 메쉬를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패널에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메쉬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메쉬 설정이라는 이런 메뉴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 요소 크기, 그리고 최소 요소 크기, 등급 개수, 턴 각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연 이 항목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메쉬 설정에서 평균 요소 크기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요소를 몇 개로 쪼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0.1이라고 했으면 제일 긴 부분을 10개로 나눈 요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1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그림처럼 제일 긴 부분을 10개의 요소로 쪼갠 거, 그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메쉬 세팅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0.05라고 지정을 했으면 20개겠죠. 그래서 가장 긴 부분을 20개로 쪼갠 요소의 크기로 우리가 메쉬 설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소 요소 크기라는 항목을 알아볼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요소 크기에 대해서 인접한 두 노드의 간격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 사이즈는 이미 평균 요소 크기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최소 요소 크기를 만약에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좁은 면적에 대해서 요소가 작아지지 않고 평균 요소 크기와 동일하게 메쉬를 짜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 최소 요소 크기를 0.5라고 하면 최소 요소가 작아질 수 있는 그 범위가 평균 요소 크기의 반절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소 요소 크기가 작을수록 좁은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메쉬가 작아지도록 자동 요소망 생성을 하게 돼요. 이 경우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은 0.01부터 1까지의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급 개수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등급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각 요소의 모서리에 대한 최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등급 개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으로 입력을 하신 것과 그리고 1로 입력을 하신 것과 요소가 좁은 면적으로 갈수록 모서리의 길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작을수록 더 균일한 요소망을 생성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 계산해야 될 노드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해석 시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턴 같은 경우에는 곡선 부분,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원형으로 파여져 있죠? 이런 곡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치는 옵션인데요. 예를 들어 최대 턴 각도가 90도인 경우에는 최대 턴 할 수 있는 그 각도 값을 90도까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메쉬가 이렇게 가능한 한 크게 메쉬가 짜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최대 턴 각도를 30도까지만 하게 되면 최대로 요소망이 회전할 수 있는 각도의 크기가 30도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가 더 작게 짜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선 메쉬 요소 작성, 그리고 조립품 메쉬에 대한 부품 기반 측정 사용, 이 두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곡선 메쉬 요소 작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을 때 곡선의 형상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조립품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평균 요소 크기를 0.1로 지정을 했잖아요.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10개를 쪼갤 거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조립품이에요.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부품 하나당 10개로 쪼개게 되고요.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때는 조립품 전체에서 가장 긴 면을 10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조밀한 메쉬망을 생성시키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반영을 해서 0.1, 그리고 최소 요소 크기는 0.2, 그리고 등급 개수 1.5, 최대 턴 각도는 60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곡선 메쉬 요소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고 조립품 메쉬에 대한 부품 기반 측정 사용도 체크를 한 후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 시뮬레이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시뮬레이트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설정을 했던 것처럼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메쉬가 10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소 요소 사이즈를 반영을 해서 이 원형 점점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메쉬 크기가 좁아지도록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응력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응력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31.59 메가파스칼이라고 포미세스 응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변이 값을 한번 볼게요. 양쪽 브라켓을 양쪽으로 10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최대 변이 값은 0.02mm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에 최대로 작용하는 포미세스 응력은 31.59 정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물은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계수, 최소 안전계수가 6.5기 때문에 이 안전계수를 보고서도 구조물이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전 예제를 통해서 최대 응력이 31.59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는 메쉬를 적절하게 세밀화해서 정확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배운 메쉬 설정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메쉬를 좀 세밀화할 수 있는데요. 메쉬를 세밀화해서 메쉬를 적절하게 우리가 짜는 게 중요하겠죠. 메쉬가 적절하다는 걸 뭘 의미를 할까요? 메쉬를 아주 세밀하게 짜면 당연히 결과값의 신뢰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메쉬를 무한대로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메쉬를 늘리면 늘릴수록 해석을 돌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적절하다는 거는 아주 세밀하게 한 것과 결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때를 의미를 하고요. 메쉬를 점점 세밀화해 나가더라도 결과값이 어느 범위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해석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적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메쉬가 적절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벤터 시뮬레이션의 수렴 설정을 사용을 해서 메쉬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볼 거고요. 메쉬 패널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수렴 설정이라는 아이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 클릭을 해서 화면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미세 조정의 최대수를 저는 5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지 기준은 5%로 하겠습니다. H 미세 조정 인계값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인 0.75로 그냥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미세 조정의 최대수, 중지 기준 이런 항목들을 제가 지정을 했는데 과연 이 항목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일단 눌러줄게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 조정의 최대수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인벤터의 메쉬를 짜는 그 방법이 H 메소드와 P 메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벤터가 형상에 따라서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늘려서 세부 메쉬가 필요한 것을 세밀화하게 되는데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몇 가지 올릴 거냐라는 항목입니다. 값이 클수록 차수를 더 많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일반적으로는 3 정도로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지 기준, 이 중지 기준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계산한 두 결과의 값의 차이가 이 중지 기준 이하로 내려오면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결과값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메쉬 설정이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 또는 3%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5%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 임계값이라는 게 있고 이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H 미세 조정에 대한 대상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항목의 이름이 조금 이것만 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미세 조정 임계값을 0으로 하게 되면 전체 모델을 미세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고요. 0.75로 하게 되면 응력이 집중되는 요소의 25%만 미세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75 값으로 세팅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0.75라고 하면 75% 모델의 75%를 미세 조정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반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잊지 않도록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으면 이제 시뮬레이트를 눌러서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었고요. 딱 봐도 메쉬가 짜진 형상이나 그리고 결과값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전에 했던 미세 조정하기 전 결과값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먼저 폼미세스 응력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는 얼마가 나왔죠? 31.59 메가파스칼이 나왔는데 메쉬 조정을 하고 나니까 56.58 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메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요. 앞에 화면과 같이 처음에 우리가 수행했던 결과값과 그리고 미세 조정 후에 결과값을 비교를 해보면 좁은 영역에 대해서 메쉬가 어떻게 자동으로 짜여졌는지 그리고 최대 폼미세스 응력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메쉬 패널에서 오른쪽 하단에 이 수렴 플롯 클릭을 해서 결과값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수렴률이 3.7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솔루션 단계는 6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수렴률 3.7%의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두 개의 결과의 차이, 이 두 개의 결과의 차이가 3.7%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저희는 아까 전에 수렴률을 5%로 잡았죠. 그래서 5% 이하인 값에서 시뮬레이션이 멈춰진 거예요. 솔루션 6단계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세 조정 최대값을 5로 했습니다. 5차에 걸쳐서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제가 5로 설정을 했었는데 왜 6단계까지 걸쳐졌을까?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애초 수렴 설정에서는 자동적으로 2번을 더 실시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가 미세 조정 최대값을 5로 했기 때문에 2 플러스 5 원래대로라면 7번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7번을 진행을 하기 전에 5% 이하의 수렴률을 보였기 때문에 7단계까지 가지 않고 6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립품의 응력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고요. 그리고 메쉬 설정, 그리고 메쉬 미세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메쉬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드 해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